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즈 어학연구소의 차은아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34번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34번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별 개수부터 세볼까요? 몇 개예요 이게? 5개죠?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다 많아봤자 4개였어요. 5개라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게 되겠고 그만큼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34번 같은 경우는 정말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이해하겠다라는 자세를 갖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34번요. 글의 소재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글의 소재는요, 책임과 도덕적 책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구별하는 겁니다. 책임 그리고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건데요. 자, 그럼 첫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When we discuss the idea of responsibility, we need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responsibility and moral responsibility. 자, 우리가 책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논하게 될 때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첫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이 두 개념을 구별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make a distinction이라는 것이 구별하자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distinction이라는 구별이라는 단어까지 특별히 유의해서 기억하도록 하세요. 또 하나, discuss라는 단어가 여기서 타동사로 쓰였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타동사가 어떤 동사인가요? 자동사와는 달리 바로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이죠.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헷갈리는 것은 discuss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에 대하여 논의하다 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충동적으로 무엇에 대하여라는 의미를 갖는 about이라는 전치사를 discuss 다음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절대 그 생각을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렇게 idea라는 명사를 받을 수 있는 동사거든요. 자, 그런데 discuss랑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자동사인 talk라는 동사에 대해서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전치사 about과 함께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discuss 플러스 명사는 talk about 명사와 같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첫 문장에서 구별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필자는 이제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것은 is when one takes on a task or burden and accepts the associated consequences. 어떤 사람이 일이나 부담에 대해서 떠맡고 그리고 관련된 결과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떠맡고 그 결과까지도 다 떠맡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의문사 절이 쓰였는데요. 이렇게 의문사 절이 쓰였을 경우에는 우리 항상 의문사, 주어, 동사인 어순에 체크하자라고 했었죠. 보시면 의문사가 먼저 쓰이고 주어로서 원이 쓰인 다음에 동사 takes on, 목적어, 그리고 등위 접속사, 동사, 목적어 순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의, 주, 동의 어순이 지켜졌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여기 주어가 지금 단수죠.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로서 takes, s 붙었고요. accept, s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두 단어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내신 문제에서 여러분을 좀 혼동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으로서 이 accept라는 동사를 반대말인 refuse로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맥락에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refuse가 아니라 accept가 쓰여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take on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o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무엇을 떠맡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이제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짧게 나타낸 다음에 필자가 이제 예시를 나타내게 되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고 하면서 If you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organizing a conference for work, 만약에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한 직무에 대한 회의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떠맡게 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Then you not only take on the task of organizing the event, 당신은 그 이벤트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만 떠맡을 뿐만 아니라 But you are also taking on the responsibility of its outcome. 당신은 또한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Whether it is a success or failure.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한 결과까지 당신의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This is responsibility. 이것이 책임입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필자가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회의라는 것을 개최할 책임이 생긴다면은 그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성패 여부까지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라는 연결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사가 들어간 문장과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은 쏙 빼고 이 문장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삽입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유의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whether it is a success or failure 이라는 문장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문장과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제 원래 문단, 즉 이 문단이 발췌된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은 Philosophy 101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생들의 교양으로 듣는 수업에서 쓰는 교재인데요. 그 교재에서 발췌된 글인데 원래 그 교재에서는 Whether it is a success or failure 이라는 문장이 Be it a success or failure로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왜 쓰인 거냐면요. 바로 옆에 설명을 딱 넣어봤는데 whether의 생략과 도치가 적용이 된 거예요. 즉, whether it is a success or failure 이라는 문장에서 먼저 whether를 생략한 다음에 it, is의 순서를 바꾸는데 순서를 바꿀 때 is라는 동사의 원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순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be it a success or failure 이라는 문장이 원본에서는 쓰였던 거고요.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바꿔 쓴 건데 혹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원본 지문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신 분이라면 어쩌면 내신 시험에서 이렇게 원래 형태로 바꾸어서 출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자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whether 도치 구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하이잭 수능문법 책을 통해서 그리고 책의 강의도 있거든요. 책과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기본기를 다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내신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be it a success or failure 이라는 문장이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말자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Moral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is responsibility based on one's moral codes. 그것은 책임인데 어떤 책임이냐면은 개인의 도덕률에 근거한 책임이다 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은 도덕률에 근거한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반면에 라는 연결사가 나오는 거 우리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사가 나온 경우에는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서 읽자라고 했었고요. 자, 더불어서 지금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그 뒤에 based on으로 시작되는 요 구문이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인데 그 사이에 관계대명사 which와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which와 그리고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와 based라는 PP 형태가 함께 합쳐져서 수동태로 쓰인 거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Let's say that. 자, 이렇게 말해봅시다. None of the speakers can make the conference because of a big snowstorm. 큰 눈보라 때문에 연설자들 중에 그 누구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필자가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이런 예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눈보라 때문에 아무도 못 온다고 한다면 You're responsible for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nference. 당신은 그 회의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서 책임은 있지만 하지만 You may not be morally responsible for its failure. 당신은 그 실패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장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문장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책임이라는 것은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눈보라 때문에 회의가 실패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있지만 도덕적인 책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실패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임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구별을 하실 때 책임이라는 것은 과정 그리고 결과 그 두 가지를 모두 떠맡는 거라면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중시를 하는 책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보라처럼 만약에 필자가 여기서 나온 그 예시 속에서 나온 사람이 정말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회의를 준비했을지라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눈보라가 발생을 했을 때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 실패 자체에 대해서 업무적으로는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떠맡느냐 떠맡지 않느냐가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차이다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구별을 해주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because of와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로서 그 뒤에 명사를 받는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be responsible for의 형태로 for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휘의 의미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문단 전체를 봤을 때요. 보시면은 자, 일단 첫 번째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업무와 부담에 대해서 떠맡음과 동시에 그것과 관련된 결과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또 예시를 통해서 당신은 그것의 결과까지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해주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빈칸으로 뚫어진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를 추론하라라고 하는 빈칸 추론 문제가 여기 두 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룰 때도요. 먼저 이렇게 첫 문장을 통해서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당신의 도덕률에 근거한 책임입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문장이 또 한 번 언급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또 비슷한 맥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빈칸으로 뚫어지고 추론하라 라고 하는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특별히 유의해서 읽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연결어는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목이나 요지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내신에서는 만약에 제목이나 요지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책임, 그리고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을 구별하자라는 거였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책임이라는 것은 과정과 결과 모두에 대해서 떠맡는 거라면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떠맡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그 둘의 차이점이다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 들어갈 수 있겠고 빈칸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는데 일단 삽입 빈칸 문제와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연결사가 들어간 문장들 특별히 주의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for example로 시작하는 문장 그리고 on the other hand가 들어간 문장 체크 유저 했었고요.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로서는 아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들 특별히 유의해서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문단 전체의 대략적인 어떤 구조에 대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필자가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구별해 봅시다. 도덕적 개념, 책임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구별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도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형식으로 순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순서도 대략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순서 문제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어휘 문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 첫 문장부터 보았을 때 discuss라는 동사는 반드시 타동사이기 때문에 about과 함께 쓰일 수 없고요. 그리고 make a distinction이라는 단어 특별히 체크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take on이라는 단어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outcome, 결과라는 단어 그리고 be responsible for 하나의 수고로서 무엇에 대해 책임을 갖다라는 단어까지 정확히 암기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관한 문장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지금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책임, 도덕적 책임, 구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무관한 문장으로서 만약에 책임과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거 무관하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4번의 내용과 그리고 내신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 나온 이 책은 여러분들 이 문제가 발췌된 실제 책입니다. Philosophy 101이라는 책인데 이제 이 책이 미국의 대학생들이 교양 수업으로서 많이 채택을 하는 교재이고요. 이런 미국 대학생들이 듣는 수업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끝났다고 그냥 바로 끄지 마시고요. 반드시 강의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복습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번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에서 35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